자, 이 두 번째 단독보도 핵심은 정치인들 사이에 이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얘기를 하면서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제보 저희 뉴스토마토 확보를 했는데요. 박형광 기자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번 기사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네. 명태균 씨가 어떻게 정치인 그리고 권력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친해질 수 있었는지 그 계기 단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네. 명태균 씨가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일단 본인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네. 통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값이 좋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본인이 돌린 다음에 찾아간다고요? 맞습니다. 해서 예. 찾아가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으니 대권에 출마하시라. 어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 명태균 씨 말대로 대권에 도전을 했고 잘 나왔고 당선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하죠. 명태균 씨를 굉장히 신뢰하겠죠. 매우 신뢰하죠. 매우 신뢰하고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아하. 왜냐하면 처음 찾아와서 초기에 찾아와서 그런 어떤 응원과 격려 네. 분석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저희가 어제 지난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여론조사 전문가 얘기도 좀 들었는데 지금 요지는 명태균 씨가 본인이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뭔가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그 결과지를 갖고 가가지고 보여주면서 그 후에 친해지고 또 당선까지 된다면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정치권의 그 기반을 확대했다라는 건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오늘 아침 보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또 이준석 의원 당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를 받고 명태균 씨를 만났다면 이 사람이 나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던 이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마워한다라는 거예요. 명태균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이준석 당대표 된 이후에도 명태균 씨가 긴밀하게 사이를 이어간 걸로 보여요. 왜 그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저희가 공개하지 않은 음성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씨에게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 주말에 올 거니까 세팅해놔. 이준석 대표 주말에 오니까 세팅해놔라. 네, 그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기 전입니다. 바로 전날. 네. 그러니까 그때 명태균 씨가 앞서 보도한 것처럼 공천을 받을 걸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주의 주말에 이준석 당대표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실제로 5월 15일에 그 김영선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녹음하고 똑같은 어떤 일들이 생겼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당대표의 일정인데 6일 전에 알고 있었다. 혹은 당대표의 일정을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 매우 가깝다. 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런 것들이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알게 된 계기 이런 게 녹음에서는 좀 확인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그 복수의 관계자들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해진 계기는 그 중간 다리가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시고 동문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 나이가 비슷합니다. 네. 나이가 비슷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선배긴 한데 두 학번 차이 정도 나요. 그러니까요. 네, 두 학번 차이 나시고 서울 법대입니다, 둘 다. 네, 그래서 똑같은. 명태균 씨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김영선 의원을 졸랐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 명태균 씨가 김영선 통해서 윤석열 만나게 해달라. 졸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이 씨가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한다. 네, 그렇게 말을 기억을 했습니다. 하고 있다. 네. 그러면 또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게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는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사실 이 과정을 굉장히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네. 이 씨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씨의 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도 김영선 의원이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예, 김영선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연결고리는 친박으로 연결고리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의원이 고향에서 선거운동할 때 지원도 한 바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가 생각해보면 김영선 의원을 계속 당선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네. 모든 정치권의 인맥을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좀 중앙으로 나온 거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뜬금없이 김영선 당시 사선 의원이 몇 년간 쉬다가 창원 의창에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되는 부분인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출마하라고 옆에서 자꾸 얘기한다 해가지고 네. 진짜로 다 선거에 나가지는 않잖아요. 다 나가진 않죠. 대부분 그냥 아이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말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의원은 아마 대통령도 되고 당대표도 되고 이런 거 보면 명태균 씨를 엄청나게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근거를 가지고 가는 거죠. 왜냐면 그냥 가서 출마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그리고 내가 여론조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내가 잘한다. 네. 근데 당신 높게 나온다. 지지율 보시라. 이 그래프 보시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명태균 씨가 뭐 그것만 가지고 그럴 수 없겠죠. 근데 명태균 씨가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달변가다. 말을 잘한다. 말을 또 잘하는 좌중을 압도한다. 예. 그런 평가를 받거든요. 예. 물론 저는 실제로 만나보진 않았지만 전화 통화를 해보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굉장히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가세요. 실제로. 말 잘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달변가다, 누군가는 지략가다, 뭐 그런 풍모가 풍긴다, 면모가 풍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런 면 때문에 오히려 사기꾼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편에서는. 네. 자, 이 기사,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지지율 추이를 직접 보고를 받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 부분 녹취록을 좀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그 보고서 만들 때 네, 그냥 조사한 거하고 네, 연령별 투표율을 계산해서 네, 저번에 그래프 연령별 투표율 보여줬죠? 네, 해서 계산한 거 2개를 만들 수 있나? 네, 예. 그리고 아까 내가 봤죠? 윤석열 4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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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율 만들면 네, 이재명 42%. 네, 예.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네, 네, 예.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수정 또 해야 네네. 되니까. 네, 네, 맨날 윤석열한테 뭐 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그 PNR 조사 발표한 거 있죠? 네, 오늘 발표했대. 뉴델리 거, 네, 그거 좀 다루달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어제 오픈한 거 아니고. 네, 여보세요? 예. 네, 오늘 오늘 결과 나오죠? 네,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 문자가 왔네. 알겠습니다. 지금 2,200개 지금 찾거든요. 예? 2,200개 정도 찾거든요. 한 예, 2시 보고서하고 오늘 다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게 눈에 띄는 게 이게 그런 얘기 자꾸 합니다.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윤석열이한테 빨리 보고해야 돼. 당신 이제 후보니까요. 맞습니다. 대선 직전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좀 빨리 달라. 바로 하는 즉시 달라. 이렇게 재촉하는 부분들이 들립니다. 맞습니다. 뭐 이건 뭐 거짓은 아니니까요. 윤석열 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맞먹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윤석열 이가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궁금해서 보기보다는 뭔가 보고를 자꾸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도 지금 되면 좀 달라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이 씨가 답변하는 모습까지 지금 보이는데 맞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미래한국연구소입니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인데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지역에 있는 어떤 여론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가 2018년도에 이제 설립됐는데, 초기에 대표이사가 김영선 의원이셨어요. 또 김영선 의원이 여기 나옵니까? 맞습니다.
아하이 참네. 김영선 의원이셨고 그리고 그 이씨 저희 예. 기사에 나오는 지금 이씨. 예, 이씨 알파벳 예. E입니다. 이씨가 아니고 E입니다. E. 맞습니다. ABC E. 예. 이씨가 사내 이사로 계셨어요. 이씨가 그러니까 이사니까 핵심이시긴 하네요. 그렇죠. 실무를 다 담당을 하신 분이고 네. 사정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어쨌든 그 녹음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저희가 2022년 2월 28일 날 네. 보면은 뭐 가중치 적용하고 뭐 연령별 투표율 적용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령별 투표율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19대 대선 때 연령별 투표율이 얼마였는지를 계산해서 네. 그걸 좀 적용하면 더 윤석열 대통령이 높게 나오거든요. 아. 실제 그때 작성됐던 보고서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해서 보면은 실제 윤석열 후보 당시 네. 후보는 45.4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40.7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저 연령별 투표율 가중치를 적용하면 윤석열 후보가 47.5 그 이재명 후보가 42.6 그러니까 아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니군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보고를 올린 네.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사실은 여론이 이게 뭐 조작됐다고 말하기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한쪽이 상당히 유리하게 네. 그렇게 만들어서 또 그것을 빨리빨리 뭐 되는 대로 네. 보고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모습 이제 이런 게 지금 이 녹음에 담긴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그 관련된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대표였고 지금 이 씨는 이사였다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을 조선일보 아주 중요한 신문이잖아요. 조선일보에서 조사 결과, 이 미래 한국 연구 조사 결과를 인용했네요. 맞습니다. 보도도 했네요, 이거를 갖고. 네, 그때 당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사실 PNR이라는 여론조사 전문 업체, 그렇죠. 예, PNR에서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함께 일을 했어요. 그래서 PNR에서 관련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때 당시에 거의 대체로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남도 선관위에서 네. 실태 조사가 나왔고 예. 그 뒤에 어느 정도 잠복기라고 해야 되나요? 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너무나 한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한테만 유리하게 나오니까. 쉬고 있었다는 거죠. 네, 좀 예.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가 머니투데이라는 그 매체와 네. 같이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머니투데이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만하겠다 네. 라고 했고 그런 이제 공백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 공백기에 나온 기사가 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1위를 계속하는 여론조사가 중단됐다. 그러니까 네. 지지자들이 불만이 많다. 한기가 쏟아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요거를 인용한 보도도 있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기간 동안 여론조사 관련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출했네요. 맞습니다. 3억 7,520만 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출을 했는데 네. 이거는 돈을 못 받은 거죠. 아,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래한국연구소가 네. 명태균 씨의 지시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했고, 네. 근데 명태균 씨가 돈을 따로 주지는 않았어요. 예. 그럼 이게 당연히 의뢰를 받은 쪽은 명태균 씨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으니까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됩니다. 원래. 근데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돈 안 받으면 안 되죠.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문제되지 않나?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채감을 가지고 명태균 씨에게 권한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뭐 이거는 추측해 볼수 우리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네. 이렇게 여론조사회가 보고도 다 하고 했는데 본인이 조사를 해가지고 유리하게 조사를 해서 후보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거 관련된 돈도 10원도 안 받았다. 뭐 네. 지금 3억 얼마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추론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네. 뭐 아니면 아니라고 반박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반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반박을 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충격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 누구를 위해 한테 여론조사를 보고를 계속하고 돈도 쓰지도 않고 이게 사실은 이게 심각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얘기인데 당연히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박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주요 내용은 그 이 씨가 국감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좀 하겠다 하고 명태균 씨가 왜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게 됐느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 특히 또 이준석 의원하고 어떻게 알게 됐고 신뢰를 형성했느냐. 그것을 좀 취재를 보도했던 걸로 보이는데 후속 보도도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저희 후속 계속 준비하고 있고 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게 네. 있는데 그 PNR이라는 업체가 네. 굉장히 지금 곤란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조작한 거 아니냐, 여론을 조작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다만 이 PNR의 서명원 대표께서는 지금까지는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지는 않으셨는데 본인도 그 당시에 이 여론조사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저희가 저희 이제 편집국장이 직접 한 전화로 30분 정도 통화를 하셨어요. PNR 네. 대표랑. 그래서 예. 지금 서명원 대표의 심경을 이제 내일자 오전 6시 기사로 인터뷰한 내용을 네. 좀 내보낼 생각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PNR의 이 서 대표 네. 얘기를 조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후속 보도 우리 애청자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귀띔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무리한 부탁인가요? 네, 저희가 네. 이제 기사에도 담긴 했는데 네. 물론 이 계획대로 갈진 모르겠지만 네.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지방선거의 공천 개입. 네, 관련해서 아하. 두 지자체 장이 연루돼 있다. 아하. 또 그것도 당연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함께 연루돼 있는 의혹을 저희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취재하고 있고 네. 그 부분이 다음 보도가 될 것이다. 네. 댓글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뭐 이게 너무 천천히 나눠서 자꾸 이렇게 보도하는 거 아니냐. 네. 다 뭐 한목에 다 보도하면 좋겠다. 네. 혹시 뭐 이렇게 연기만 피우고 뭐 결정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네. 저희가 이제 나눠서 보도하는 이유는 한 번에 보도를 하면 사실 갑자기 들끓었다 식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네. 엄청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나눠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면이 있고 또 다른 언론사 분도 함께 취재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에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하나 뭐 일부러 이런 게 아니고요. 요렇게 내면서 뭐 보셔서 알겠지만 JTBC나 뭐 다른 뭐 서울의 소리라든지 SBS 다른 보도들도 같이 나오죠. 한겨레 뭐 보도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언론이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중요한 거는 기사의 생명은 팩트 체크입니다. 네. 막 내려면 막 낼 수 있죠. 이럴 거다 이럴 거다. 아닙니다. 녹음 자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녹음 자료가 맞는지 그때 상황이라든지 크로스 체크를 한 다음에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 하긴 다 돼야지만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언론의 기본적인 소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다. 체크가 되고 체크가 되면 언젠가 계속 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전으로 갈 거고 네.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휴일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지금 건지. 우리 댓글에 보면 지금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우리 박형현 기자님. 저요? 피곤해 보인다. 당연하죠. 지금 밤새도록 기사 네, 잠을 못 자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혼자서 이걸 다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다만 또 책임은 또 우리 박영강 기자가 취재원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도 보도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기사가 체크가 되는 대로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형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드네요. 이거 하나 더 짚어보시죠. 오늘 결국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보고도 하고 나중에 그 돈도 안 받았다고 조사했던 거. 또 이준석 의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죠. 그 당대표 선거는 당원 그것도 있지만 여론조사도 아주 중요한 그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준석의 돌풍 뒤에도 명태균 씨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하 평론가한테 개혁신당하고 이준석 의원한테 미칠 영향, 이 보도, 이 뉴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은 이런 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그렇죠, 있는데 맞습니다. 하셨어요. 이게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2022년도 그 선거 있을 때부터 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그 치를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불러가지고 이 선거를 지방선거를 승리를 했는데 네. 경기도지사 진 게 너무 아쉽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웠다. 그게 억울했다. 이준석 당시 대표 그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쭉 보면은 네. 제가 이거는 좀 넘겨짚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후속 보도 예고한 게 지방선거의 광역지자체장 두 군데 그쵸? 예고했어요. 그렇죠, 두 군데 강역지자체. 그렇죠.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네. 보도한다고 한 확인됐기 거죠. 때문에 얘기하신 그쵸?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상식적으로 봐도 그 당시에 보궐선거 공천에 이런 식으로 최고위 권력 김건희 여사나 용산이 개입을 했다라고 본다면 예. 이런 명태균 씨를 고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 재보궐선거 공천이라는 거는 지방선거까지 다 하나의 판으로 놓고 판단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는 공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재보궐선거 공천에 최고위 권력이 개입했다면 당연히 지방선거 공천에도 개입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지방선거를 생각해 보면 지방선거 판을 짠 거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고 나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 측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 경기도지사 선거 잘 안 도와주고 뭐 이래서 진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 예.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까지는 이준석 의원이 주장해왔던 거는 그 당시에 지방선거도 내가 승리를 이끌고 이준석 플러스 윤석열 구도로 갔으면은 즉 약간 이질적이더라도 네. 이런 구도로 갔으면 보수가 크게 흥하고 뭐 이렇게 갔을 수가 있는데 이준석을 잘라내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보수가 위축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어요. 근데 네. 이 사안을 파면은 그게 네. 아니라 이준석 의원은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은 많이 일으켰지만 그다지 이제 실권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방식으로는 타협을 해서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이런 거를 선거 운영을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다가 팽을 당한 것이고 예. 팽을 당한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다른 캐릭터야 이렇게 간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되는 거여서 그동안에 맞습니다. 쌓아온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맥락들이 훼손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총선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이나 이런 거를 시도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을 한 것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모로 이 반론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않지 않았느냐를 반론으로 얘기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 얘기가 지금 대통령실 반론이었어요. 첫 그렇죠. 번째 반론. 최종적으로 실현이 안 됐기 네. 때문에 내용이 없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현이 왜 안 됐습니까? 누가 막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막았다라고 대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대위원장 당시. 그래서 사실 예. 국민의힘 분들은 제가 감히 제가 속마음을 추론하는 거는 네. 무례하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야 그때 안 막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 뒤집어 얘기하면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을 차단한 거는 한동훈 대표이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구도에서 캐릭터가 있는 것이고 이준석 의원은 아니야 이렇게 돼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정치적인 자산이 없어지는 구도가 될 수가 있다 이제는. 네. 이준석 의원의 어떤 이제껏 어떤 정치적 어떤 말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 구도 같은 게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그 대표 시절부터 따라가서 그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대선이 맞아요. 있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보면 이준석 대표 시절부터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에 또 따르자면 여기 네.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나온 겁니다. 대표 시절부터 열심히 또 곁에서 일을 했다라고 네. 명태균 씨가 맞습니다. 직접 그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 지금 이 대목에서 보면은 그저 뭔가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의 관계가 그리 멀다고 판단하기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드는 대목은 준서가 밥 먹고 가라 하면 오고 그랬다라는 지금 증언도 담겨 지금 있는 있어요. 거잖아요. 오늘 보도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는 그 뭐 여론 조작이나 여론 조사에 대한 의혹이나 이거는 좀 논외로 하고 보고 싶은 게
이 씨도 토마토의 보도에서는 여론 조작이나 그런 대목들이 담겨 있진 않았고 실제 이 결과 자체가 후보인 사람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로 읽혀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갖고 와서 선거에 뛰어드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면 명태균 씨에게 일정 부분 부채의식이 있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네. 근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그런 마음이 더 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선된 이후에 만약에 실제 이런 정치인들과 실권자와 권력자들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명태균을 대했다면 그 명태균이 그것을 이용하고 수단화해서 아하. 자신의 사익과 공천에 개입해서 이 공천이 아니라 명태균의 사천 내지는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 혐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작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말 그렇게 당선이 됐는데 그런 신뢰감, 믿음을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했다면 이게 더 심각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방선거 보도도 있을 것 같고 공천에 개입된 상황들이 계속 보도가 된다면 좀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이준석 뭐 의원 얘기도 했고 네. 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후보 얘기를 시절 했습니다만 얘기입니다. 예. 사실 가장 심각한 대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이 그렇죠. 부분이에요. 저게 왜냐하면 문제이죠. 네. 그렇죠. 이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뭐 사실 그 전까지 말씀드렸던 이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뭐 인지도를 높이고 그 예를 들면은 이게 높은 수치가 나온 걸 가지고 뭐 네. 요걸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네. 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모습을 바꿔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이게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없는 일은 아니다, 이런 그렇죠. 일들이. 없는 예. 일들은 아닌데 네. 아주 처음 보는 형태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아무 공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네. 공천에 막 개입을 해서 예.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느 지역구로 옮겨야 하고 이런 것들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라면 네. 이거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죠. 그렇죠. 이건 예. 새로운 형태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좀 방점을 찍고 이 사안을 보면은 네. 이게 다른 어떤 대목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부분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뉴스토마토 보도나 요 주변적인 것들을 설명드리는 건데 네. 가령 김영선 의원의 경우에 아무리 그 명태균 씨가 뭐 아무리 이 용한 어떤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사람이고 네. 또 아무리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월급의 반을 네. 5선, 6선씩 하는 의원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예, 떼주지 않고 예.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명태균 씨가 그 우리 뉴스토마토 보도에 의하면은 직접 받는 것도 싫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서랍 속에 넣어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아, 저는 그 사진도 좀 너무 충격인 것 같아요. 의원실에 제가 이제 뭐 시장의 말로 하면 의원실에 꽂은 이제 직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예. 받는 방식까지 지정한 대로 주면서 현직 국회의원이 전화를 통해서 명태균 우리 본부장 기분은 풀어졌더냐 물어보고, 예? 그 오늘은 사무실 나온다더냐 물어보고 풀어줬다고 하니까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처음이죠. 무서워요. 왜 예. 왜 그렇게 하겠느냐. 예.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쵸.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인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얘기가.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은 여러 갈래 길로 가지만 이 여러 갈래 길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만날 말씀을, 것이다. 그 말씀을 예. 꼭 드리고 싶은 예. 게 이제 이런 보도가 있기 전까지 정치권 전반에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여러 이제 어두운 단면들, 흔히 네. 얘기하면 공식 라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 후보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이제 이분은 민간인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에게 이런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당신 국회의원 될 수 있고 당신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달콤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어떤 근거와 조사 결과라는 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그 현 의원을 뭐 커버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뭐 우호적으로 나왔고 좋게 나온 것은 그 조사 그대로 정당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들고 이분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구나라는 정도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당선이 된 이후에 만약에 이건 공천에 개입하는 의혹이라든지 사천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들이 눈에 들어왔고 귀로 들렸고 자신이 대표가 되고 나서도 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심지어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누군가와 벌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네. 근데 이거를 묵인하고 방조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대목은 그 대목으로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 자, 뭐 후속 보도 계속 될 겁니다. 왜 뭐 텔레그램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댓글에 그것도 순서에 맞게 보도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박형관 기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도 보도를 하지만 다른 언론사도 취재를 하고 있고 보조를 좀 맞춰야 된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실 뉴스토마토 보도를 하니까 뉴스토마토가 엄청 큰 레거시 미디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레거시입니다. 근데 하니까 뭐 JTBC라든지 다른 후속 보도들이 나오니까 보조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